서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 제1선거 출신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영한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영찬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행정과 교육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오세훈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 관내 봉제 산업의 미래를 위한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본 의원이 봉제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면담을 진행했는데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어서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옷 한 벌을 만들면 퀵이 15번 오고 오토바이 소리가 많이 나야 신명 난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을 곱씹어 생각해 보니 부자재, 배송 등 봉제 제조에 딸린 산업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입니다. 서울의 봉제 산업이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관내 다양한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연쇄적으로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정 질문을 하오니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함께 해안을 가지고 정답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질문에 앞서 영상 한 편 시청하고 가시죠.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한국은 세계가 놀랄 만한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과거 수도 서울은 산업화와 수출을 담당했고 그 중에서도 봉제 산업이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는 중대형 공장에서 간의 공장으로 세분화되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평범한 시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먼저 세 가지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 봉제 산업의 현황에 관한 내용과 두 번째, 서울 최대 패션 산업의 메카인 동대문 시장의 역사와 현황 등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분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제 산업의 현황은 2019년 시행된 서울시 의료 제조업 실태 조사가 가장 최신 본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봉제 산업은 서울의 중심인 중구와 종로에 가장 많은 종사자가 속해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9개 구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1만 2천여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에서 제공받은 소상공인 통계조사입니다. 서울시 전체 제조업 사업체 7만 6,870개 중 의류 봉제 제조업은 1만 7,262개로 약 25%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수는 전체 26만 7,489명 중 4만 7,020명으로 전체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패션 상권 침체, 최저시급 인상, 외국산 저가 제품 수입 등으로 인해 봉제 산업은 일감 부족,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국내 최대 패션 시장인 동대문 시장은 옛 동대문 종합터미널과 중구 광리동 1, 2가, 을지로 5, 6, 7가 그리고 신당동 일대에 위치한 약 17만 평 규모의 관광 특구입니다. 패션 산업 관련 사업체들의 밀집 지역으로서 5천 개 원부자재 업체, 1만 개 의류 도매 업체, 수백 개의 디자인 개발 업체가 밀집해 있고 동대문 시장 주변 주거 지역에는 수백 개의 봉제 공장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동대문 시장의 패션 상품은 수출은 물론 의류 도매 시장을 통해 전국의 재래시장, 상권, 온라인 쇼핑몰로 유통되면서 국내 패션의 허파 역할을 합니다. 패션 메카인 동대문 시장은 118년의 역사와 함께 상인, 봉제사 등의 피와 땀이 모여 형성된 곳입니다. 과거 1905년 박승직 외 3인이 광장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동대문 시장을 국내 최초의 근대 시장으로 개장했습니다. 한국전쟁을 거치며 일부 건물이 파괴됐지만 시장민들의 평화통일 바람에 따라 평화시장이 되었습니다. 평화시장이 들어서고 피난민들이 생필품과 군수품을 거래하면서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점차
봉제 공장들이 빽빽히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는 섬유 산업의 호황으로 이어지며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크게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구로공단이 1967년 개발되었기 때문에 약 10년 전 미리 개발된 평화시장에서 상당량의 의류 제조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당시 평화시장은 내수 의류의 60% 정도를 생산할 만큼 의류 산업의 중요한 생산 시설이었습니다. 평화시장으로 생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주변의 평화시장과 유사하게 생산과 판매 기능이 혼합된 의류 상가들이 개발되었습니다. 1962년 동신시장이 개발되었고 1968년, 69년에는 평화시장이, 남쪽에는 통일상가와 동화상가가 들어섰습니다. 1970년 평화시장, 통일상가, 동화상가에서 만든 기성복이 전국 의복 수요의 70%를 충족시켰다고 합니다. 기성복 수요의 봉제 공장은 상가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일대 860개의 봉제 공장과 약 3만 명의 노동자가 근무했습니다. 평화시장 봉제 공장이 굉장히 큰 산업으로 발전했던 이유는 1960년대 이후 농촌에서 도시로 젊은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었고 근로기준법이 1953년 제정되었으나 사업주와 노동자는 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이를 감시할 국가 체계가 미흡해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발의 이면에는 아픔과 희생도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청계천 의류 생산 공장의 재단사였던 청년 전태일의 분신입니다. 전태일은 초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17세 평화시장의 의류 생산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함께 일하던 10대 중반의 어린 보조공들이 비좁은 먼지투성이 작업장에서 직업병에 시달리며 하루 16시간 일하고도 임금은 근근히 생계를 유지할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러한 노동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앞장섰습니다. 노동 실태를 조사하여 노동청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가 다니던 공장에서 해고되며 22세 때인 1970년 11월 13일 일주일에 단 한 번만이라도 햇빛을 보게 해달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고 외치며 시위에 나섰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자 몸에 휘발유를 뿌려 분신하였습니다.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의 분신 사건은 평화시장 내 봉제 공장의 부당한 처우와 봉제 산업의 어두운 면이 사회적으로 조명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27일 청계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기술 역량에 의존한 평화시장의 노동 현장이 이를 기점으로 언론 지면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는 흥인지문 사거리에 대규모 상가들이 밀집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1972년 평화시장 동쪽 신평화시장이 개발된 후 1983년 청평화시장까지 10년간 8개의 대형 상가가 개발되었습니다. 현재의 청계천을 따라 거대한 상가 건물이 들어서면서 지역 일대 경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광장시장과 평화시장이 동대문시장의 중심이었으나 청계천을 따라 대형 상가 개발이 잇따르고 상가들은 약속한 듯 평화시장이란 이름을 고수했으며 신평화, 동평화, 청평화, 남평화 그리고 제일평화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의류를 공급하며 성행했던 평화시장에 대한 존경과 경의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기성복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1980년 컬러 TV 방영, 1983년 교복 자율화,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이라는 사회 문화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의류 수출이 최고조에 달하고 내수 개성복 시장 확대로 인해 의류 제작 수요가 급증하자 봉제 공장 부족 현상이 발생합니다. 생산 수요의 증가뿐만 아니라 생산 인력 공급의 감소도 봉제 공장 품귀 현상의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1990년을 기점으로 서울의 인구 유입은 과거에 비해 정체되기 시작했고 도시로의 노동력 공급이 예전에 비해 적어지게 됐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어 국내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서 중국,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된 의류가 국내에서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동대문 시장도 하락의 길을 점차 걸으며 생산품을 주변 주택가 2, 3인의 규모의 작은 공장들 간의 연계를 통해서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현장에서 24시간 돌아가는 고된 노동이다 보니 좀처럼 젊은 세대들이 투입되지 않자 자연스럽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고임금 시대의 최저시급에 일할 외국인도 줄어들어 궁여지책으로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보았다시피 봉제 공장의 며느리로 외국인이 들어오거나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면서 비자 문제가 있는 외국인 노동자도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법 외국인 노동자 단속으로 2, 3인 규모의 업장에서 한 명의 인력이 빠지거나 벌금 2천만 원을 부담하게 되면 소상공인들은 생계에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처음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된 계기는 노태우 정부 때인데 1991년도에 실시한 해외투자 기업 연수생 제도와 1993년 실시한 산업연수생 제도부터였습니다. 당시 3조 호황과 노동자 대투쟁 등으로 노동조합이 결성된 데다가 국내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면서 노동자 급여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내수시장이 매년 급속히 성장하여 이른바 질 좋은 일자리들이 대거 양성되면서 노동 조건이 열악하고 임금 수준이 낮은 산업들은 외면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의 원리와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후의 연수생 제도로 벌돈이 더 커지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한 것 또한 사실이며 중국의 개방으로 인해 수많은 중국인, 한국계 중국인,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인과 동남아인들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최종 통계인 2021년 하반기 자료에 따르면 한국계 중국인, 중국,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등의 국가 출신 순으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난 대표적인 현상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국내 한 노동 전문가는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과 생산력 증대를 위해 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 구조다라고 이상 배경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관련 실국에서 온 답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료 요구를 하고 3주 동안 기다린 답변치고는 성의가 없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 정도면 여가실 가족 다문화 담당관은 유명무실한 실국입니다. 달랑 한 장이 왔어요, 한 장. 예. 자료가 하도 부실하기 짝이 없어서요. 본 의원이 조사하고 부수한 이 자료 갖고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올해 1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외국인 불법 체류율은 2018년 15%, 2019년 15.5%, 2020년 19.3%, 2021년 19.9%, 2022년 20% 증가 추세입니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이주 노동자 포함 약 222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국내 총인구 대비 4.3%에 이르고 한국에 사는 외국인 5명 중 1명은 체류 자격 없이 불법 거주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일해온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이 중 30% 이상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략 12만 명은 서울에 있을 텐데 관련 실국은 법무부 소관이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의 태도는 옳지 못합니다. 서울시 내 불법 외국인 노동자 비율을 파악해서 이에 맞는 정책 제안을 정부 부처에 하는 역할도 응당 서울시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자료를 생산하고 미제공한다고 손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로서 서울 시민들을 보기에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작년 4월 집필된 서울연구원 정책 리포트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은 상대적으로 내국인 고용에 어려움이 많고 노동집약적 사업 활동이 주를 이루었고 이에 따라 외국인을 활용할수록 인력난을 해소하고 수익 증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즉 외국인 노동자들이 근무를 해야지 사업을 이어갈 수 있고 관내 산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2004년도 8월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약 20년이 된 정책으로 약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우리나라 노동력의 한 축이 되고 있으나 1년에서 최대 4년 10개월만 한정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정책을 바꿔야 하나 관련 지자체의 적극 건의가 없으니 20년 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에만 목을 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산업을 이끌어가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시민들의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많은 장점과 이득을 가져다 준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도 서울이 행정기관으로서 이들을 위해서 대변돼주고 정부 부처에 정책 제안을 해주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글로벌 도시로서 명성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전 세계에서 거주하는 재동포수가 약 750만 명입니다. 머나먼 타국에 나가 불확실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국민을 생각하면 역지사지의 자세로 외국인 노동자들도 잘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세계 당당히 이야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외국인 노동자 수요 증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방정부는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출신국, 인원수, 일자리, 교육, 복지, 문화 등 관련 통계를 구축하고 현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기본을 갖추어야 지방정부라는 호칭도 합당한 것이지 해야 할 일은 미루고 핑계만 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도 불법 외국인 노동자 관리와 비자 업무는 법무부에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역할을 하면서 중앙정부에 필요한 정책을 요구한다면 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중앙부처에만 미룬다면 정부에 끌려다니는 역할을 자처하는 꼴입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도로서 규모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가야 합니다. 또한 단순 기능 인력 확충을 위해 중점 단순 기능 인력의 체류 자격을 선정하고 체류 자격별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 다른 데 앞으로 나와주기 바랍니다. 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실장님, 서울 시내 불법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네. 일단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서 법무부가 총괄 관리하고 있고, 이번 그 저희 아까 자료를 좀 부실하게 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사실 의원실하고 충분히 저희가 협의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법무부를 통해서 확보해서 드리고자 했으나, 법무부에서도 역시 서울 지역에 대한 불법 체류 노동자 현황은 파악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보를 못 받은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그 근로자의 이제 합법적으로 노동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은 서울시장의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용허가제 부분도 노동부와 그리고 이제 고용노동부와 각 지방의 고용노동센터에서 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지 않은 업무기 때문에 자료를 불가피하게 이제 의원실하고 협의해 가면서 그 정도로 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현재도 그래서 네, 사실 실장님. 네네. 네. 그 합법적으로 등록된 외국인은 그 알고 부분에서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겠기에 이 자리에 나오실 한 거였고요. 본 의원이 정상적인 어떤 그 의정 활동을 위해서 또 이런 자료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에요, 그죠? 현실이에요. 그런데 아까 드린 말씀처럼 관장하지 않는 업무라 해서 자료 제출을 일부러 미룬 건 아니겠지만서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것 또한 문제가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은 제가 3주라는 시간을 드렸어요. 그 시간에 중앙 정부에다가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없는 자료 있으면 타 부서라도 확인을 해서 자료 찾아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실장님 말씀은요, 매우 공무원적인 사고 방식이고 매우 실망스러운 답변으로밖에 안 들려요.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뭔가 좀 더 긍정적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지, 무슨 핑계, 이유, 그건 안 됩니다. 핑계가 아닙니다, 의원님.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 문제는 현장에서는 본인이, 매우 민감합니다. 본 의원님 말씀드렸지요. 본 다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지방 정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질문 요지 드렸죠. 오늘 원래는 이 자리가 지금 청가내 자리죠. 이 시간에 본인 안 나오시겠다 해서 행정부 1부 시장님을 나오시다니까 지금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우리 실장님 편한 대로 정리하지 마시고 우리가 질문 요지에 맞는 그렇게 가셔야 되는 게 맞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하고 논쟁하자는 겁니까? 논쟁은 아니고요. 이제 의원님께서 그 봉제 산업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또 실제 체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 건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업무를 현재 하고 있지 않아서 이제 자료가 없어서 부득이 못 드렸다는 부분은 그럼 노력하세요.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좀 노력하세요. 앞으로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좀 협력해 나가도록 적극적 하겠습니다. 행정하세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법무부에 협력 체계를 구축하든지 가족 다문화 담당관 부서에 담당 공무원을 마련해서 기본 중에 기본인 서울 관내 불법 외국인 노동자 현황 파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지는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합법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서울 거주 외국인 등록자에 대해서는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 센터를 6개소를 운영을 해서 서울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린 대로 불법 체류 외국인은 현황 파악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법무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참 매우 좀 실망스러운 답변하시는데, 네. 지금까지 서울 경제 성장률에 일조한 외국인 노동자들 위한 정책으로
이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게 답이에요? 서울 거주 외국인 노동자 센터 자, 6개소 운영하고 있고요. 실장님 네. 그렇다면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정책으로 고민해 본 적 있었어요? 불법 외국인을 위한 노동자 정책은 사실 저희가 어떤 정책을 편다고 해도 그 자리에 그 불법 체류 외국인이 나타나기는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정부의 기본적으로 불법 체류인에 대한 정책이 단속과 그리고 사전 출국을 지원하는 그래서 정책이기 본 때문에 의원이 그렇습니다. 질문하기 앞서서 어떤 부연 설명을 장황하게 드렸는데요. 예, 매우 참 실망스러운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자, 유감입니다. 들어가세요. 김태균 경제정책실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입니다. 예,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실장님, 봉제 산업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크게 이바지한 것에는 동의하십니까? 네, 네. 그렇다면 사양 산업으로 가는 봉제 산업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잠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그 도시 제조업에 속합니다. 봉제 산업이. 그래서 봉제 산업에 올해도 예산이 226억이 투입이 됩니다. 예. 주로는 아무래도 그 인력 유입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작업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데 한 55억 정도를 올해 투자하고요. 예. 기타 제조 지원센터를 운영한다든지 또 판로 개척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나름대로 뭐 노력하고 계시네요. 예,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현재는 이제 그 봉제 산업에 외국인 노동자가 자연스럽게 유입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도 인지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럼 실장님은 이제 본 의원이 앞서 여가 실장을 불러서 질문한 이유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네. 여가실과 협력해서 봉제 산업의 미래를 위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법 체류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직접 어떤 정책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이제 현재 외국인 그 취업 비자 제도가 숙련도가 올라가면 돌아가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지금 고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저희 경제실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 교육 뭐 이런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긍정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성훈 서울시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예. 시장님, 앞서 본 의원에게 여성가족정책실장과 경제정책실장이 답변한 내용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네, 잘 봤습니다. 예. 시장님, 봉제 산업에 대한 시장님의 정책적 생각이 있다 하면은 어떤 생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봉제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또 고령화, 노령화돼 가고 있다 하는 전반적인 추세에 대해서는 뭐 지켜보고 있고요. 이 봉제 산업이 바탕이 돼서 현재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션 산업으로까지 계속 업그레이드 해오는 것이 우리 산업의 고도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이 이 봉제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 대화 과정에서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제 피치 못하게 외국인 노동자를 써야 된다 그러면 네. 그분들이 와서 충실하게 근무하고 충분히 본인들이 원하는 수입을 얻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첫째. 그 다음에 불법 체류자로 바뀌고 난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합법적인 범위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좀 답답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불법 체류자까지를 포함해서 외국인 고용 정책에 대한 어떤 보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뭘 한 게 있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 건데 네, 맞습니다.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법무부에 충분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시장님, 그러니까 본 의원은 이제 이번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대한민국과 수도 서울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봉제 산업이 대우를 못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제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이 협력해서 봉제 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시장께서는 이 두 실장이 잘 협조해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에 적극적으로 정책 건의를 하도록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건의를 할까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이 불법 체류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무조건 방치할 게 아니라 계절 노동자의 개념으로 E9 제도죠. E9 그 비자를 가지고 와서 일을 할 수 있고 또는 이 불법 체류자가 일정한 부분에 양성화되는 그런 방법 그런 이제 내용을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양성화요? 양성화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 불법 체류자가 합법화될 수 있는 조건의 기준을 만들자는 거죠. 불법 체류자라는 건 개념상 원래 약속된 형태의 근로에 종사하지 않고 다른 업종으로 그렇죠. 빠져나가거나 그래서 거처가 확인이 안 되는 분들을 말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어떤 표현의 형태로 방법이 다르기는 하나 이게 약 12만 명의 불법 체류자 서울시에 있습니다. 이분들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거 예를 들어 예시를 해서 3개월 이내 출국하는 조건으로 뭐 작업에 투입한다든지 하는 어떤 이런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3개월 이내 이내에 90일 이내 출국을 조건으로 그럼 뭐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든지 어떤 이런 방법. 그러니까 그럼 법무부에다 3개월 이내에 합법적으로 출국할 수 있게 보장하겠다. 네, 불법 출국을 조건이죠. 그러니까 출국을 불법 조건으로 해서 체류자 신분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진 신고를 해라. 뭐 이렇게 예, 그렇죠. 예, 유도를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기간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E9 제도 개념을 적용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하면 나갈 때 충분하게 그 뭐 항공료도 가지고 나갈 거다라는 그런 개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제안입니다. 의원님 조금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오늘은 그 정도로 하시고요. 네네. 그런 점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 노동력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기간을 한정을 해서 비자 제도를 운용을 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는데 일정 기한이 지나면 돌아갔다가 한 번에 한해서 지금 연장이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꼭 일손이 부족하고 절실한 분야에 한해서 좀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게 바꿔준다든가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네. 법무부와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말씀 잘 주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을 여기서 서울 지방 정부에서 중앙 정부에다가 정책적으로 어떤 거는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어필해 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 시장님.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앞장서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의 정책 건의를 하여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봉제 산업을 지원한 정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시장님 방금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난 5월 30일 한동훈 법무장관은 농림부 정황근 장관과 함께 계절 이주 노동자의 체류 기간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하겠다라고 직접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요구가 반영되어 체류 기간 확대안을 제시한 것이고 농어촌이 있는 일선 지자체에서 강력하게 요청한 것에 따라서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에 힘입어 대한민국 수도 서울도 일손이 부족한 특정 산업군에 대해서는 체류 기간 연장이나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대응 정책을 강력하게 요청하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관련 내용을
수렴할 것입니다. 앞으로 닥칠 인구 절벽에 따라 생산력이 떨어질 것이고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서울시 차원에서 합리적 규제 기준을 중앙부처에 건해달라는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봉제 산업이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관련 정책과 목표를 세워주시길 바라며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목소리와 제언 또한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